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전 KP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 및 기술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2.4%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8월 들어 한전 KPS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이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지난주에는 하락이 좀 진정되고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는데, 한전 KPS의 이제 주요 사업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한국전력입니다. 한전이 지분 51%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발전 설비의 정비라는 거죠. 발전 설비라는 거는 이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양수 발전, 뭐 이런 이제 발전소의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고, 뭐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꾸준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1조 2천억 원대 정도로 안정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매출의 증가폭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은 천억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에서 꾸준히 형성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천억대 초중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꾸준함이 이 회사의 좀 장점이 아닌가, 적자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을 좀 내고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데, 단점은 어떻게 보면 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죠. 근데 워낙에 좀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도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배당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어서 배당주로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성장한다라고 꾸준하게 뭐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준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배당을 꾸준히 이제 주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 증권사 리포터에서도 대체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좋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전망치보다 좀 좋지는 않지만 배당 수익률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배당이 저점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5만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그런 이제 증권사도 있었는데, 이제 배당주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매력도가 증가되는 시기가 하반기죠. 날씨 조금 쌀쌀해지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이런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반기에 이런 이제 배당주로서의 또 매력도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 3월, 4월, 5월, 6월 달에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때 상승한 거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의 하나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죠.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되겠고요. 가격 조정 이후에 최근에 좀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좀 하락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형태 속에서 조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오려면 실적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슈가 다시 돼야 되겠죠. 원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부각되어야지만 이런 한전 KPS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의 어떠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나는 하반기에 이집트 원전의 어떠한 이제 부분들에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원전주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수급이 한번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집트 원전은 17년도에 러시아가 다 따냈습니다. 수주를 다 했고요. 지금 이제 2차 측 분야, 터빈 건물이라든지 5개 건물이라든지 뭐 2차 측 분야에 대한 이제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올 하반기 2021년 하반기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에요. 뭐 사업 규모는 1조에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2차 측 분야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역시나 원전주에게 있어서 강한 또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공약, 대선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나 이제 원전 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말 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흐름이 어떻습니까? 수급이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주로 죄다 집중이 되는 거죠. 건설사나 이런 건자재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집중이 되는 그런 이제 오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또 원전 관련주들이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이제 한전 KPS의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지금은 들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인데요. 방향성이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 하락 흐름에서 반등 자리를 추세선 하단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상단 자리를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은 지지 라인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열어두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 반대로 한 4만원대 이상으로 올라오면 한 4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점진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가야 된다, 또는 매도나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될 자리라기보다는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홀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열심히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아마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한 41,000원부터 저항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41,000원 이상으로는 저는 이제 저항에 대한 어떠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 근처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된다. 41,0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뚫고 넘어가서 추세를 돌려놓는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돌파된 다음에 생각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41,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도 저는 이제 항상 보는데,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진 지점이 이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간은 과매도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매도 영역에서 되살아났던 이 구간 36,000원대 정도가 현재로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지지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6,000원대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지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올라갔을 때는 41,000원 그 이상으로는 물량을 좀 줄여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좋은 종목인데 방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전환될 때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지금은 매도할 자리라기보다는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을 좀 더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글쎄요, 뭐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의 흐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 한 달간 이 하락 흐름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는데, 어느 정도 얘네들이 뭐 좀 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된다면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하락할 때 외국인들은 또 분할 매수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8월 중하순 이후에 좀 매수를 많이 했네요. 요때부터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에 또 들어왔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오늘 2% 상승 흐름들인데 추가적인 반등을 더 기대하면서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